마빗의 초간단 포토샵.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포토샵에서 레이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포토샵에 레이어가 없었다면 우리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그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레이어는 그만큼 포토샵에서 굉장히 중요해서요. 제가 레이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로 강좌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우선 레이어를 사용하려면 오른쪽에 레이어 대화창이 있어야 돼요. 자, 제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레이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포토샵에서 레이어 창이 없으시다면 상단 메뉴 중에서요 윈도우 누르시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단축키는 F7이고요. 앞에 쪽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포토샵 화면의 오른쪽에 레이어 창이 나오고요. 체크가 없으면 레이어 창이 사라져요. 여기 앞에 체크가 나오도록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는 오른쪽 하단에 레이어 창을 배치를 했어요. 자, 이 창들은요,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옮기시면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실 수 있는데요. 포토샵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배치가 약간씩 달라요. 자신이 편한 세팅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른쪽 가장 하단에 레이어를 놨고요. 그 바로 위쪽에 히스토리, 그리고 그 위쪽에 인포 창을 놨어요. 요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세팅이고요. 사용하시다 보면 그 본인만의 편한 세팅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자꾸 포토샵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레이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를 사용하시려면 우선 새 파일을 하나 여셔야 돼요. 상단 메뉴 중에 파일 누르시고요. 뉴 눌러줄게요. 네. 자, 저는 제 컴퓨터 화면에 맞춰서요. 한 1300에 1000 정도, 네, 가로가 1300, 세로가 1000픽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해상도거든요. 72는 모니터용, 300으로 하면 네, 인쇄용이에요. 자, 저는 일단 72로 할게요. 이게 클수록 파일 용량이 커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72로 작업을 할게요. OK를 누르시면 네, 아까 만드셨던 사이즈대로 이렇게 창이 나오게 돼요. 자, 새 파일을 열었죠. 자, 보시면 이 새 파일을 우리는 하얀 종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하얀 도화지 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오른쪽 하단에 레이어 창에서요. 레이어 창 맨 밑에 보시면 작은 아이콘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예, 왠지 그 새 파일 열기 아이콘 같이 딱 생겼죠. 이걸 눌러 볼게요. 자, 보시면 레이어 창에 변화가 생겼어요. 자, 백그라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얀 종이에요. 그 위에 레이어 1이 생겼어요. 자, 근데 이쪽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레이어가 생겼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아직 우리가 레이어 위에 아무것도 안 얹어서 그래요. 자, 레이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 종이 위에 투명한 비닐을 얹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투명한 비닐 위에 우리가 사진을 올리거나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글씨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원하는 글씨를 쓰면 돼요. 레이어 라고 써볼게요. 자, 글씨를 썼어요. 좌측에 툴박스 중에서요, 맨 위에 무브 툴을 선택하시면은요, 자, 보세요. 레이어, 우리 아까 여기 레이어 창 보시면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 1이 지금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제가 글씨를 써서 그래요. 자, 이 레이어라는 우리 새로 만든 레이어가 보시면 무브 툴로 막 움직여요.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신기하죠. 자, 여기서요, 지금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라는 레이어가 있어요. 이 레이어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오른쪽에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라고 써있는 이 레이어를 클릭하셔서요,
네, 텍스트 1이라고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텍스트 바꿀 수 있게 창이 나오고요. 쓰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돼요. 자, 텍스트 1이라는 레이어가 막 움직여요.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어요. 글씨만 되나요? 아니요. 사진도 돼요. 자, 사진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파일 오픈해서요. 원하시는 사진을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사진이 나왔죠? 자, 이 사진을 셀렉트해서 올 할게요. 전체 선택이죠? 컨트롤 A고요. 자, 컨트롤 C 하면 복사되고요. 자, 다시 아까 우리가 작업하던 창으로 돌아와서 컨트롤 V 할게요. 자, 어떻게 됐죠? 사진이 붙었어요. 사진이 어디 붙었죠? 새로운 레이어를 자동으로 생성했어요.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레이어 창에 레이어 1이라고 새로운 레이어가 생겼죠? 이것도 이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하고 자, 글씨를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 1이라고 넣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쇼핑몰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만드실 경우에 이 레이어가 막 100개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수백 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름 없이 전부 레이어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으면 나중에 어떤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찾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내가 알기 쉽게 레이어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줘요. 자, 보세요. 그림 1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무브 툴로 이동 툴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원하는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레이어 창에서 텍스트 1을 선택했어요. 또 이동 툴 무브 툴로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네. 이동이 가능해요. 좌측 툴박스에서 글씨 쓰는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글씨를 바꿔 써볼게요. 이 사진은 제가 퀘벡시티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자, 퀘벡시티라고 썼어요. 그리고 글씨를 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글씨 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새로운 레이어가 또 생겼죠. 글씨를 더 써줘 볼까요? 아름다운 퀘벡시티의 겨울 라고 썼어요. 글씨는요, 이 위쪽에서 보시면 글씨 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상단을 보시면 네, 폰트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이런 거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레이어 그러면 이렇게 이동만 되나요? 아니요. 다른 기능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레이어를 쓰는 거겠죠.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측 하단의 레이어 창에서요. 자, 우선 텍스트 1이 우리 뭐랬죠? 퀘벡시티라고 써있는 큰 글씨였죠. 네, 이거 우리 복사 한번 해볼게요. 복사는요, 이 텍스트 1이라는 레이어를 클릭하신 상태에서요, 하단에 아까 새로운 레이어 만들 때 클릭했던 아이콘 위에 끌어다 놓으세요. 자, 보시면 텍스트 1이랑 텍스트 1 카피가 생겼어요. 이동 툴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기존의 텍스트 1은 그대로 있고요. 위쪽에 텍스트 1 카피가 움직이죠. 그 상태에서 이 글씨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이동 한 상태에서 뭐 또 변경이라던가 재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폰트 사이즈도 바꿀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웹페이지 작업하실 때요, 이렇게 여러가지 레이어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페이지를 꾸미실 수가 있어요. 이런 복사 기능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 레이어 창 보시면은요, 오퍼시티라는 게 있어요. 오퍼시티는 뭐냐면 투명도예요. 지금 투명도가 100%로 되어 있죠. 우리 지금 만든 텍스트 1 카피를 오퍼시티를 한번 낮춰볼게요. 자, 70%로 낮췄어요. 어떻게 됐죠? 네, 이 빨간 지붕집이라는 텍스트 1 카피가 약간 옅어졌어요. 더 낮춰볼까요? 더 옅어졌어요. 0이 되면 안 보이고요. 100이 되면 진하게 보여요. 이거 어디다 쓰나요? 나중에 다 쓰실 때가 있어요. 작업하시다 보면. 이건 제가 다른 강좌에서 작업할 때 보여드릴게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요, 텍스트 1 클릭한 상태에서요, 하단에 여기 FX라고 써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 효과예요.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요, 눌러보시면 여기 정말 많은 효과들이 있어요. 드롭 섀도우, 이너 섀도우, 아웃 그로우, 이너 그로우, 예, 여기 스트로크도 있고요, 컬러 오버레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많이 쓰는 게 우리 드롭 섀도우 많이 쓰죠. 드롭 섀도우는 뭐죠? 예, 그림자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 색깔도 여기서 골라주실 수 있고요. 네, 색깔도 골라주실 수 있고, 아까 같이 그림자의 오퍼시티, 투명도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림자 방향이라던가 사이즈 이런 거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OK 누르면, 자, 어떻게 됐나요? 텍스트 1에 밑에 보면 이펙트라고 작은 아이콘이 생겼어요. 네, 이게 바로 효과거든요. 이펙트 중에 드롭 섀도우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가지 이펙트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건 끌어다가 휴지통에 버리시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눈을 감겨주시면 안 보이기도 해요. 네, 여기 지금 눈 얘기가 나왔는데, 레이어 앞에 보시면 다 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이 눈은요, 눈이 켜져 있으면 레이어가 보이는 거고요. 눈을 감겨주면 그 레이어가 안 보여요. 네, 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JPG로 저장하면 안 보이는 상태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작업하시다가 잠깐 안 보이게 놔두고 싶다거나 만들어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우기는 좀 아까워. 그러면 눈을 감겨 놓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효과들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스트로크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데요.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글씨에 테두리 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퀘벡시티에 빨간색 테두리 생긴 거. 네, 여기서 색깔이나 오퍼시티, 사이즈를 결정하실 수 있어요. 네, 레이어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요거 말고도 레이어를 여러 개 겹쳐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새로운 사진을 만든다거나 합성을 한다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가 레이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씩 따로 강좌를 만들 거고요. 앞으로 강의 들으시다 보면 레이어에 대해서 모르면 약간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레이어에 대해서 따로 강좌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레이어 저장하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레이어는요, JPG나 GIF 이런 PNG 같은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글씨도 수정할 수 있고 사진 크기도 좀 바꾸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레이어가 살아있는 파일이 필요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를 해주시는데요. 저장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포맷이 있죠. 네, 여기 포맷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포맷들이 있는데 꼭 맨 위에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PSD 파일로 제 저장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이미지.psd로 제가 원하는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요, 자,
여기 레이어들이 쫙 왼쪽에 살아있죠. 이제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저장하고 있죠. 테스트 이미지.psd 여시면 네, 이렇게 왼쪽에 보시다시피 레이어들이 전부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동툴이나 텍스트 툴로 또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죠. 이펙트도 바꿔줄 수 있고. 네. 그래서 항상 레이어가 있는 작업을 하실 때는요, 꼭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요. 작업이 완성이 됐을 때 결과물이 필요할 때는 네, Save As 하시면서요, 저장을 여기서 JPG 나 여기 PNG 파일도 있고요. 여기서 고르실 수 있어요. GIF도 있고. 여기서 골라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GIF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Save for Web로 저장을 하고요. 이 Save for Web은 너무 큰 이미지는 안 돼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작은 이미지들일 경우에 Save for Web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고요. 항상 주의하실 거는 이 레이어 살아있게 저장하실 때는 꼭 PSD로 저장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작업했던 제가 요 파일은요, 그대로 저장을 해서 테스트 이미지.psd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요, 마법 빗자루에 초간단 포토샵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예, 여기서 이 PSD 파일 다운받으셔서 포토샵으로 여시면 지금 제 화면이랑 똑같이 레이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